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굴삭기 운전 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고속 디젤 기관의 장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속 디젤 기관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연료율이 가솔린 기관보다 높다. 인화점이 높은 경유를 사용하므로 취급이 용이하다. 가솔린 기관보다 최고 회전수가 빠르다. 연료 소비량이 가솔린 기관보다 적다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가솔린 기관보다 최고 회전수가 빠르다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최고 회전수가 낮습니다. 디젤 엔진은 높은 압축비로 인해 높은 연료율을 가지며 경유는 인화점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 소비량도 가솔린 엔진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최고 회전수에 있어서는 가솔린 엔진이 디젤 엔진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값을 가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실린더 헤드의 볼트 조임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린더 헤드 등 면적이 넓은 부분에서 볼트를 조이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중심에서 외측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조인다입니다. 이 방법은 볼트 사이의 균등한 장력을 분배하고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한 번의 규정 토크로 조이거나 조이기 쉬운 곳부터 순서대로 조이는 방법은 불균등한 장력을 초래할 수 있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외측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조이면 실린더 헤드가 고르게 압착되어 가스켓의 밀봉 성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오일 냉각기의 주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설기계 기관에 설치되는 오일 냉각기의 주 기능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오일 온도를 정상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한다입니다. 오일 냉각기는 엔진이나 기계가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오일의 온도를 적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섭씨 30도 이하로 유지하거나 수분과 슬러지를 제거하거나 오일의 점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오일 냉각기의 주된 기능이 아닙니다. 네 번째 문제는 디젤 엔진의 시동 불량 원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디젤 엔진의 시동 불량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점화 플러그가 젖어 있을 때입니다. 디젤 엔진은 점화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고 압축 착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의 상태는 디젤 엔진의 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흡배기 밸브의 밀착 상태, 압축 압력, 밸브의 개폐 시기는 모두 디젤 엔진의 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과 달리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발생한 열로 연료를 점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엔진 과열의 원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엔진 과열의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히터 스위치 고장입니다. 히터 스위치의 고장은 차량 내부의 난방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만 엔진 자체의 냉각 시스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엔진 과열과는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수온 조절기의 고장, 헐거워진 냉각 팬 벨트, 물통로 내의 물때는 모두 엔진의 냉각 성능을 저하시켜 과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역과 장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설기계 기관에서 사용되는 역과 장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인젝션 타이머입니다. 인젝션 타이머는 연료 분사 시기를 조절하는 장치로 역과 기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기청정기, 오일 필터, 오일 스트레이너는 모두 역과 장치의 예로 각각 공기, 오일 등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역과 장치는 엔진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엔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 파손에 관한 문제입니다.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이 파손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냉각수 비등점이 낮아진다입니다.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은 냉각 시스템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프링이 파손되면 적절한 압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시스템 내의 냉각수가 정상적인 온도에서 비등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냉각수의 비등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엔진 과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디젤 기관의 정지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디젤 기관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연료 공급을 차단한다입니다. 디젤 엔진은 연료의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정지하게 됩니다.
초크 밸브는 주로 가솔린 엔진의 시동을 돕기 위해 사용되며 디젤 엔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어를 넣어 기관을 정지시키는 방법은 엔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축전지를 분리하는 것은 엔진을 즉시 정지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실린더 벽 마멸 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린더 벽이 마멸되었을 때 발생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오일 소모량이 증가한다입니다. 실린더 벽의 마모는 피스톤 링과 실린더 벽 사이의 밀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 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되어 연소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일 소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관의 회전수 증가, 연료율 증가, 폭발 압력 증가는 실린더 벽의 마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현상들입니다. 열 번째 문제는 엔진오일 교환 후 압력 상승에 관한 문제입니다. 엔진오일 교환 후 압력이 높아졌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오일 점도가 높은 것으로 교환하였다입니다. 점도가 높은 오일은 더 두꺼워서 통과해야 할 오일 필터나 오일 통로를 통과하는데 더 많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오일 펌프에 의해 생성되는 압력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엔진 오일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점도가 낮은 오일로 교환하거나 누설이 발생하면 오히려 압력이 낮아집니다. 11번째 문제는 분사 노즐 시험기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사 노즐 시험기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분사 개시 압력과 후적을 점검할 수 있다입니다. 분사 개시 압력은 연료가 노즐을 통해 분사되기 시작하는 압력을 말하고 후적은 노즐이 닫힌 후에도 작은 양의 연료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분사 노즐의 정확한 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즐의 성능은 연료의 무화 상태와 엔진의 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12번째 문제는 동력 전달 계통의 순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력을 전달하는 계통의 순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 클러치 순서입니다.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은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커넥팅 로드를 통해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키고 이 회전 운동은 클러치를 거쳐 변속기와 최종적으로 구동축으로 전달되어 차량의 바퀴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는 내연기관의 기본적인 동력 전달 과정으로 각 부품의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번째 문제는 건설기계 장비의 충전장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설기계 장비의 충전장치는 어떤 발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3번, 삼상 교류 발전기입니다. 삼상 교류 발전기는 효율이 좋고 고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현대의 건설 장비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류 발전기는 오래전에 일부 사용되었으나 현대 장비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상 교류 발전기와 와전류 발전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건설기계의 충전장치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4번째 문제는 예열 플러그의 사용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열 플러그의 사용 시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예열 플러그는 주로 낮은 기온에서 디젤 엔진의 시동을 돕기 위해 사용되며 엔진 내부의 연소실을 예열하여 연료의 점화를 용이하게 합니다. 특히 겨울철 추운 날씨에는 디젤 연료의 점화가 어려워지므로 예열 플러그를 통해 연소실을 미리 가열하여 시동성을 향상시킵니다. 15번째 문제는 납산 축전지의 충방전 상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납산 축전지의 충방전 상태를 나타낸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축전지가 충전되면 양극판에서 수소를, 음극판에서 산소를 발생시킨다입니다. 실제로는 축전지가 충전될 때 양극판에서 산소가, 음극판에서 수소가 발생합니다. 이는 전기화학적 반응 중 수분이 전기분해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러한 가스 발생은 축전지가 과충전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충전과 방전 시 극판의 화학적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축전지 관리에 중요합니다. 16번째 문제는 축전지의 양극과 음극 단자 구별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축전지의 양극과 음극 단자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양극 단자의 직경이 음극 단자의 직경보다 작다입니다. 실제로는 양극 단자의 직경이 음극 단자의 직경보다 큽니다. 이는 배터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양극은 적색, 음극은 흑색으로 표시되며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 또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7번째 문제는 전조등의 회로 연결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조등의 좌우 램프 간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병렬로 되어 있다입니다. 자동차의 전조등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병렬 회로로 연결되어 있어 한쪽 램프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 램프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한쪽 램프가 고장나면 다른 쪽 램프도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병렬 연결은 전기장치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18번째 문제는 기동 전동기의 동력 전달 방지 장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동 전동기의 전기자 축으로부터 피니언 기어로는 동력이 전달되나 피니언 기어로부터 전기자 축으로는 동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오버러닝 클러치입니다. 오버러닝 클러치는 엔진이 기동 전동기보다 빠른 속도로 회전할 때 기동 전동기가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치가 없다면 엔진 시동 후 스타터 모터가 과회전하여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일방향 동력 전달 메커니즘으로 스타터 모터를 보호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19번째 문제는 클러치 페달 위치와 차량 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출발 시 클러치의 페달이 거의 끝부분에서 차량이 출발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클러치 오일의 부족입니다. 클러치 오일, 즉 클러치 유압 오일은 유압 클러치 시스템에 사용되며 대부분의 클러치 시스템은 케이블이나 기계적 링크를 사용합니다. 오일 부족은 유압 클러치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페달의 위치가 끝에서 차량이 출발하는 현상은 주로 클러치 디스크의 마모, 자유간극 조정 불량 또는 클러치 케이블의 불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20번째 문제는 굴삭기 붐 제어 레버 조작 시 손상 부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굴삭기의 붐 제어 레버를 계속하여 상승 위치로 당기고 있으면 다음 중 어느 곳에 가장 큰 손상이 발생할까요? 정답은 3번, 릴리프 밸브 및 시트입니다. 붐을 상승시키는 동작은 유압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제어 레버를 지속적으로 상승 위치에 두면 유압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릴리프 밸브가 작동합니다. 릴리프 밸브는 과도한 압력을 방출하여 시스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릴리프 밸브와 그 시트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굴삭기 운전 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